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여자들의 자기 위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남자들은 혼자서 욕구를 해소할 때 동영상을 보거나 상상을 하면서 해결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욕구에 잠식되어 버리면 남자들은 다른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영상을 보고 하는 것부터 사진과 글을 보고 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상상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여자들은 과연 어떻게 혼자서 욕구를 해소할까요? 여자는 어떤 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또 일주일에 몇 번이나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자들이 자기 위로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남자는 혼자서 자신을 위로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영상을 보고 손으로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의 사진을 보고 하기도 하며 자극적인 글을 보면서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아무런 미디어가 없어도 눈을 감고 상상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반면 여자는 하기는 하는 것이며 한다면 어떤 것을 보고 누굴 생각하며 또 일주일에 몇 번이나 어떻게 해결하는지 남자들이라면 한 번쯤 궁금해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자기 위로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합니다. 친한 사이에도 이런 말은 잘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솔직하게 얘기하는 여성이 있다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 때문이죠. 글로벌 잭스토이 브랜드 우머나이저에서 12개국 성인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남녀 간 자기 위로 횟수 격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국 여성과 남성 간 자기 위로 횟수 격차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적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여성이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남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게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다른 국가 남성의 일주일 자기 위로 횟수는 한 주당 4.4회였는데 한국 남성의 경우 주마다 자기 위로 횟수가 2.3회로 평균 횟수보다 절반가량 낮았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올바른 성교육과 성에 대한 인식이 개방적인 반면에 한국은 아시아권에 속해 성에 대해 폐쇄적이고 또 한국 사람들은 바쁘고 일만 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한국 여성의 경우 평균 자기 위로 횟수는 7일에 한 번이었으며 다른 나라 12개국 평균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자들은 남자들처럼 느낄 때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욕구가 강해서 동영상을 시청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 등의 사진이나 글을 보며 혹은 상상으로 자기 위로를 할까요? 사실 보통은 손이나 기구를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기구를 보고 반려 장난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30대가 넘어가다 보면 여자들의 성욕이 더 왕성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정말 여자들이 30대부터 성욕이 높아지는지에 대해서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 심리학과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는 각종 논문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일주일에 3번 이상 욕구를 느끼냐는 질문에 남성은 92%, 여성은 52%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여성도 상당히 욕구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잠자리 생각에 대한 빈도 차이가 있을까요? 욕구가 높으면 당연히 잠자리에 대해서 더 다양하고 많은 생각을 하겠죠? 이와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생각을 한다라는 항목에 남자는 50%, 여자는 20%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즉 남자와 여자 모두 무의식적으로 성적 욕구를 느낀다는 것이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1일 평균 성적 충동 횟수가 남자는 5회 정도이고 여자는 2회 정도였다고 합니다. 비록 남자가 더 많긴 하지만 여자도 성적 충동을 꽤 많이 느끼고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욕구가 생겼을 때 여자들이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지금부터 6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으로 한다. 가장 흔하고 누구나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역시 손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준비물들이 필요하지도 않고 간편하게 욕구를 해결할 수 있기에 아주 좋은 방법이죠. 대신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손을 항상 깨끗이 씻은 상태에서 진행하곤 합니다. 제 주변 친구들만 봐도 60% 이상이 다 손으로 해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기구를 사용한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려 장난감을 이용하는 여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성 커뮤니티 사이트를 들어가서 반려장난감이라고 검색하기만 해도 자신이 어떤 기구를 썼고 어떤 게 좋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기구는 간편하고 쉽게 홍콩을 보내줄 수 있기에 많이들 선호하곤 합니다. 그리고 정말 다양하고 대단한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어 기구의 성능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반려장난감 하나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정말 밤에 쏠쏠하게 저희 외로움을 달래주고 있답니다. 세 번째, 샤워기 수압을 이용한다. 샤워를 하다가 그곳에 샤워 호스를 대고 수압을 강하게 만든 뒤 몇 분간 대고 있으면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그리고 제가 미용실에서 한 잡지를 봤는데 샤워 호스로 혼자 욕구를 해소해봤던 여성이 40%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생각했답니다. 네 번째, 여성을 위한 동영상을 본다. 여성용 영상의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남성 소비자보다 충성도가 높다는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 것이죠. 여성의 기분을 잘 안아주는 친여성적인 스토리와 촬영 기법, 그리고 멋진 남자 배우들의 달콤한 속삭임이 여자들에게 매력을 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남성 위주의 하드함을 받아들이기 힘든 여성들도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성을 위한 영상도 꽤 선호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남성을 위한 동영상을 본다. 남성을 위한 영상을 보는 여성도 꽤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 전용 영상 시장이 커지고 있다 한들 아직 남성용 시장에 비하면 작기 때문에 다양한 남성용 영상에서 기분이나 취향에 따라 작품을 골라볼 수 있다는 점 때문인 것 같네요. 특히 격렬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는 이쪽을 더 선호한다고 대답하는 여성도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소설이나 만화를 읽는다. 그런 소설이나 만화는 사실 어린 여성들이 보다 선호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10대나 20대 시절에 이런 걸 보면서 욕구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모든 친구들 또한 경험했던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만화에서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멋진 남자들이 많이 나오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런 판타지가 마음을 자극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여자들이 혼자서 욕구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에는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성인을 위한 무인 용품점도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요즘에는 만나는 남자가 없어서 무인용품점에 들러서 반려장난감을 하나 장만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저와 같은 그런 남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게 흥미롭기도 하네요. 아무튼 여자도 남자만큼은 아니지만 꽤 자주 성욕을 느끼며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보다 자주 풀고 있음을 이제 우리 오라버니들이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 위로는 뇌에 흐르는 다양한 신경 화학 물질을 생산하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돼 우울증 예방이 되고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도르핀과 옥시토신도 분비되어 친밀감과 애정의 감정 또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호르몬들은 고통에 대한 지각을 낮추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전환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혼자서 욕구를 해소하게 되면 프로락틴이라는 수면과 연관된 호르몬의 분비를 도와 숙면을 취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불면증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호르몬이 뿜어져 나오는 자기 위로를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 많은 여자들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혼자서 욕구를 해소했으면 좋겠네요.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자가 심리적으로 안달나서 나한테 집착하게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자신감을 가지라느니, 고프레임을 잡아야 한다느니, 밀당을 해야 한다느니,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뻔한 내용들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현실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니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신 있게 행동하고 뚜렷한 신념을 보인다. 본인만의 소신과 신념이 없다면 일단 이러한 것들을 먼저 형성하는 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생각하는 사회적 기본 매너, 인생의 의미, 용인되는 도덕성의 기준 등이 될 수 있겠네요. 만약 나이가 중년이 넘었는데도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여자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높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단순히 여자를 하룻밤 꼬시기 위한 자리라고 하더라도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절로 저런 소신과 신념들이 자연스럽게 전달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소신과 신념이 없는 사람은 여자로 하여금 높은 가치가 있는 남자로 인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력도 어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잘하고 있거나 내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할 때는 칭찬을 하되 뭘 잘못했거나 나를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면 소신 있게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성분들은 상대 여성이 마음에 들면 들수록 상대가 잘못했을 때 그냥 넘어가거나 나한테 신뢰되는 말을 하더라도 그냥 참고 넘어가거나 자신의 주관적인 표현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괜히 안 좋은 소리 했다가 관계가 틀어질까봐 겁나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들도 남자가 지금 뭔가 불편해하고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자신 있게 그 말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귀신같이 눈치채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들은 상당히 매력 없는 남자로 비추어지죠. 세계적으로 훌륭한 멘토와 코치들은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가면서 적재적소에 잘 활용합니다. 당근 하나만을 사용하는 코치는 결코 없죠. 물론 연애 분야가 훈련, 교육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포상과 페널티는 모든 분야에서 같은 메커니즘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이 잘했을 때는 칭찬하고 못했을 때는 소신 있게 내 주관적인 생각을 말해야지만 여자가 비로소 자기의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여러분 앞에서 언행을 실수하지 않도록 신경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자는 상대 남자에게 비록 호감이 낮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면서 상대 남자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자기도 모르게 호감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이지요. 하지만 남성이 여성의 행동을 너무 관용적으로 다 포옹을 해주면 은연중에 여성은 여러분을 긴장감 없이 편하게 대하고 심지어는 그냥 호구 정도로 생각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언행이 나만의 신념, 가치관과 다를 경우 반드시 소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자와 내 생각이 다르다고 무조건 내 의견과 주장을 고집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만약 여자가 양식을 먹고 싶어하고 내가 한식을 먹고 싶어한다고 해서 무조건 한식집에 데려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양보와 무조건적인 관용은 엄연히 다른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상대 여자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거나 종업원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명확하게 잘못을 짚어주라는 것입니다. 간혹 양보와 무조건적인 관용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뭐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냥 사회성 부족하고 이기적인 소인배로 비추어질 뿐입니다. 두 번째, 감정 표현을 너무 쉽게 하지 않는다.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호감을 표현하고 마음을 전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 쉬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과 정도가 다르겠지만 조금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어도 만난 지 5분 만에 하는 감정 표현과 만난 지 2시간 후에 진지하게 말하는 감정 표현은 그 무게감이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고양이 노끈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양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고양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인데요. 기다란 막대기에 커다란 털뭉치가 달려 있습니다. 이 털뭉치를 고양이가 잡을 듯 말 듯하게 했을 때 고양이는 이 털뭉치를 잡으려고 미쳐합니다. 하지만 이 털뭉치를 고양이한테 너무 쉽게 줘버리면 이것을 잡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게 됩니다. 즉, 여러분이 여성한테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너무 쉽게 감정 표현을 해버리면 상대 여자는 털뭉치를 쉽게 얻어낸 고양이 마냥 흥미를 잃고 잡기 위한 노력도 일체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초반에 너무 쉽게 그쪽이 참 맘에 들어요. 그쪽이 좋습니다. 라고 말해버리면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는 날 이미 좋아하고 있으니 앞으로 내가 뭘 더 노력하거나 뭘 하지 않아도 계속 나를 좋아하겠구나 하고 생각해버리는 것이지요. 이렇게 확신을 주는 건 절대 좋지 못합니다. 이런 확신은 이미 만남을 오랫동안 이어온 사람에게나 하면 좋은 것이지 초반 관계부터 너무 쉽게 이러한 확신을 주면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상대 여성을 나보다 후순위에 둔다. 이쁘거나 너무 맘에 드는 여자를 만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 여자를 1순위로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간, 돈, 에너지 투자가 많아지고 본의 아니게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역학관계는 여자가 나한테 하게끔 유도해야 하는 것이지 절대 본인이 여자에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의 삶보다 남의 삶에 집착하는 남자는 연애시장에서 결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자가 안달나고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잡힐 듯 말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상대 여성을 1순위로 두는 남성들은 여자로 하여금 절대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라버니들은 희소성의 법칙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상이 희소하여 내가 쉽게 가질 수 없거나 곧 없어질 수도 있는 것에는 묘한 소유욕과 집착이 생기는 심리 법칙을 말하는데요.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항상 자신의 삶이 1순위이며 신념과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은 결코 쉬운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으며 항상 모든 걸 여자한테 맞춰주던 남자만 만나오던 여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람은 희소성 법칙에 의해 소유욕도 생겨나고 자연스럽게 차별화도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자를 안달나고 집착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정리해드리자면 소신 있는 가치관, 신념 드러내기, 감정 표현, 쉽게 하지 않기, 상대 여성을 후순위로 두기입니다. 물론 여자를 안달나고 집착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남성성의 높은 매력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기본적인 매력을 갖춘 후에 위에 말씀드린 방법대로 하신다면 시도 때도 없이 여자들이 집착하게 되는 상황을 자주 접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양파와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에 좋은 음식인 양파와 최고의 궁합인 식품이 있고 나쁜 궁합의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양파도 잘 먹어야 몸에 좋은 것이지요.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양파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딱 한 가지 식재료만 섭취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요리에도 서로의 맛과 영양을 보완하는 식재료가 함께 어우러져 있지요. 그런데 맛의 궁합이 좋다고 영양 성분의 궁합까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쁜 궁합의 음식을 함께 드시면 오히려 몸을 해치고 심지어는 암과 치매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나는 식재료에는 모두 각각의 좋은 영양 성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들을 잘 알고 모두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최고의 습관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식탁 위의 불로초라고 불리는 양파입니다. 양파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계 불가사의 중 하나인 피라미드를 건설한 인부들의 에너지원으로 유명하고 미국에서는 매일 양파를 챙겨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식품입니다. 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중국인들이 심장병 발병률이 적은 이유가 바로 양파라고 하지요. 양파는 정말 몸에 좋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 체력이 떨어지는 계절에는 보양식보다도 먼저 양파를 챙겨 드셔야 합니다. 양파의 유화아릴 성분이 에너지 대사와 관련이 깊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촉진시켜 피로회복에 정말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요. 또한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은 신경안정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불면증 예방과 심신안정에도 최고입니다. 또 양파에는 뇌 건강에 정말 중요한 엽산이 풍부한데요. 뇌의 혈류를 늘려 뇌에 산소와 영양소를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게 도와 치매와 알츠하이머 예방에 최고입니다. 양파는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나쁜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춰주는 퀘르세틴이 들어있어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 그리고 성인병 예방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또한 몸속의 유해물질과 흡착해 제거해줄 뿐만 아니라 지방 분해까지 해주니 다이어트 효과까지 챙겨가실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에 좋은 양파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양파와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최악의 양파 음식 3가지와
우리의 수명을 건강하게 연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양파 음식 3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에 최악인 양파 음식은 바로 양파즙입니다.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시지요? 건강을 위해 건강즙 많이 챙겨 드시는데요. 특히 양파즙은 정말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십니다. 양파의 풍부한 크롬 성분은 인슐린 기능을 활성화해서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조절에 특히 좋습니다. 심지어 양파의 비타민은 콜라겐 형성을 도와 피부 탄력과 노화 방지, 그리고 두피 건강과 탈모 예방 효과까지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집중! 아무리 좋은 양파여도 즙을 냈을 때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당뇨병 환자들과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일단 양파를 즙을 내면 농축되면서 당도가 올라가고 씹을 필요가 없으니 영양소 흡수의 속도가 빨라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또한 양파즙에는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당뇨 환자들은 콩팥 기능이 안 좋아져 있을 가능성이 커서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배출이 잘 안 되어서 양파즙을 많이 먹을수록 몸에 그대로 쌓이게 되는데요. 칼륨이 몸에 많이 쌓이면 심장이 과도하게 뛰면서 심각한 경우 돌연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평소에 아스피린이나 항열소 판제를 드시고 계시다면 오히려 출혈이 발생하기도 하니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위가 약한 분들은 양파즙 성분이 농축되어 속쓰림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꼭 피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즙의 함정입니다. 양파즙을 비롯한 건강즙들은 되도록이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씹기 어려워서 꼭 액체 형태로 드셔야 한다면 양파즙 대신 양파 껍질을 차로 우려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양파의 항산화 성분이 껍질 부분에 많으니 이 방법도 꼭 기억해 주세요. 가성분이. 그럼 우리는 양파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양파와 최고의 궁합 1.66 고기. 꼭꼭 씹어 드세요. 모든 음식은 꼭꼭 씹어서 드셔야 몸에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양파를 요리해서 꼭꼭 씹어 드시면 양파 속의 식이섬유와 다른 영양소들이 균형을 맞춰주지만 즙으로 농축해서 드시면 몸에 나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함께 드시면 좋은 것은 바로 육류, 고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고기를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복부 팽만감이 느껴지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반드시 양파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양파의 매운 성분 중 하나인 황화알리이 위와 장의 점막을 자극하여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소화에 정말 좋습니다. 양파는 알칼리성으로 육류와 함께 요리하면 양파 속의 활성 성분이 고기의 단백질과 결합해 고기 특유의 냄새를 없애고 혈액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효과가 있으니 정말 최고이지요. 또 양파와 고기를 함께 드시면 고기 속의 비타민 B1과 양파의 알리신이 만나 알리티아민으로 바뀌면서 에너지 생성을 촉진해서 피로회복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양파는 살균 작용이 매우 뛰어난데요. 양파는 식중독 원인균인 살모넬라균과 대장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어 여름철 반드시 꼭 드셔야 하는 1등 음식입니다. 두 번째로 양파와 최악의 궁합인 것은 바로 꿀입니다. 한때 양파 꿀절임이 인기여서 많은 분들이 드셨을 텐데요. 양파와 꿀을 함께 드시면 위험합니다. 양파에 함유된 휘발성 성분인 유아알리은 섭취하시게 되면 몸속에서 가스를 유발하는데요. 꿀과 함께 드시면 시력이 나빠지고 심할 경우에는 실명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절대로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사실 꿀과 양파를 함께 드시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간혹 양파를 곁들인 요리를 할 때 양념에 설탕 대신 꿀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양파와 최고의 궁합 2점 식초. 양파 와인. 양파는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때문에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의 예방과 치료에도 정말 효과적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암 예방은 물론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당뇨병 예방에도 최고입니다. 이런 양파와 식초가 만나면 그 약효가 더욱더 배가 되는데요. 식초의 주성분인 초사는 인체의 부신 피질 호르몬의 원료로 우리 몸속에서 살균과 해독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양파 속의 신경안정 효과와 식초의 스트레스 해소 작용은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양파 간장 초절임을 드시거나 양파 미역초 무침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집중!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한 가지 더 추천드리자면 양파 와인은 몸에 정말 좋습니다. 양파의 항산화 효능을 하는 퀘르세틴과 미리세틴을 모두 흡수하실 수 있는 기적의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양파에 이렇게 좋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물에 잘 녹지 않아 아무리 섭취해도 우리 몸에 잘 흡수되지 않고 장내 세균에 의해 비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알코올과 함께 숙성을 시키면 이 성분들이 그대로 와인 속으로 나오면서 체내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대만의 후이팡치우 교수가 발표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양파 와인을 10주간 복용한 결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엄청난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양파 와인을 담가 하루에 한 잔씩 챙겨 드셔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건강에 최악인 양파 음식은 바로 양파 튀김입니다. 요즘 양파를 모양 그대로 예쁘게 튀기거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양파 튀김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양파도 튀김으로 드시면 무조건 몸에 좋지 않습니다. 주로 고온에서 튀겨지는 만큼 다른 음식보다 트랜스 지방 함유량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아지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집니다. 또한 양파에 밀가루 옷을 입혀 튀기다 보면 당독소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 당독소는 우리의 뇌세포를 공격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튀김 음식을 드시게 되면 온몸에 만성염증이 생기고 나아가 심혈관 질환과 뇌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정말 위험합니다.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튀김 음식 꼭 피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양파와 함께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양파와 최고의 궁합 3점 통곡물 통밀빵. 잡곡, 현미와 통곡물에는 철분과 아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아연은 양파에 많이 들어있는 유황 성분과 결합했을 때 면역력이 강해지게 하는 엄청난 효과가 있답니다. 요즘 잔기침이 잦고 감기에 잘 걸리신다면 꼭 양파와 통곡물을 함께 챙겨 드셔야 합니다. 통밀빵과 양파 스프를 함께 드시거나 양파이 들어있는 반찬과 잡곡밥을 함께 드셔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파를 요리하실 때 최고의 건강 꿀팁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양파를 기름에 살짝 볶아주시면 영양소가 훨씬 잘 흡수됩니다. 이때 잘 산화되지 않는 올리브유나 카놀라유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양파는 손질 후에 바로 조리하시기보다는 실온에 15분에서 30분 정도 둔 후에 조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양파가 산소와 접촉할 경우 매운 성분인 황화한 물이 체내 유익한 효소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 효소들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혈전을 예방하는데 훨씬 좋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지금까지 양파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까요? 양파는 꿀이 아니라 식초와 와인과 함께 드셔야 해요. 그리고 양파를 농축한 양파즙이 아니라 육류와 함께 조리해서 꼭꼭 씹어 드셔야 합니다. 또 양파는 튀김으로 드시지 말고 통곡물과 함께 기름에 살짝 볶아 드시면 훨씬 좋답니다. 어떠신가요? 몸에 좋은 양파, 좋은 궁합의 음식과 함께 잘 조리해서 드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